안녕하세요. 까고 싶은 양파 까심양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월 250만원 받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회사를 다닌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하고 놀고 그러던 중에 여자친구를 만나서 어느덧 2년째 만나고 있어요. 이 여자친구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말하자면 정말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상대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바로 집이죠. 거주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연봉도 높지 않은 내가 서울에서 터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생각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걸 생각하게 되겠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큰 돈으로 서울에 적당한 아파트를 찾는 거죠. 하지만 지금 서울에 적당한 아파트가 없어요. 26평대 기준으로 5억 미만의 아파트를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 어떻게든 6억 미만의 아파트를 찾아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아파트 가격의 60%를 받고 남은 돈을 쏟아붓는 거죠. 이게 돈이 있으면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돈이 크게 없는 경우에는 많이 힘들어져요. 6억 아파트 기준으로 대출 60%라고 해도 3억 원이고 남은 내 돈 3억 원을 만들어야 해요. 이는 결혼할 양가에서 동의하기도 힘들 뿐더러 3억 원을 모으는 것도 힘들겠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겠죠.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 그 와중에도 오르는 집값, 참 딜레마가 커지겠죠. 그리고 청약을 많이 기다리지만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 있죠. 몇십 가구 모집에 몇몇 명, 몇십만 명이 지원하는 경쟁률 속에서 내가 당첨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에는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거죠. 이러면 이럴수록 결혼에 대한 선택을 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하면 많이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되었죠. 그러면 전혀 방법이 없느냐? 아니에요. 최소한의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는 가족들이랑 상의해서 결혼 플러스 집 자금으로 제 돈과 부모님 돈을 합쳐서 1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갭 투자죠. 이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적은 돈으로 무슨 몇억 원의 아파트를 산다고 하느냐. 저 같은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이거 말고는 서울 수도권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이 많이 없는 집에서는 일종의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갭 투자가 유일한 방법이자 현명한 방법이 되는 거죠. 전세금을 통해서 남의 돈으로 내 집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감이 참 많이 이상한데 전세를 사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일단은 전세를 시작해서 좀 기다려보자. 아니면은 청약을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바로 좋은 입지에 정말 좋은 신축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제가 생각하는 전세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전세를 한번 살기 시작하면은 참 안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거주의 안정성도 확보가 안 되죠. 2년에서 4년 살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전세값이 만약 많이 오른다면 외곽으로 가야 하고, 그러면은 기존의 생활권을 다 포기하고 만약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학교, 뭐 학원, 그리고 본인의 직장까지 많은 게 변화가 될 거죠. 그런 위험성을 안고 집값이 떨어질 거야, 청약이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본인과 가정에 큰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게 저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뭐 갭 투자를 해서라도 집을 하나 마련을 하고 나면 차근차근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이 세워지는 거죠. 신축이 아니더라도 오를 만한 입지, 미래 가능성을 보고 낡더라도 적당히 살 수 있는 집에서 시작을 한다면 거주 안정성과 계획을 살아나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파트를 매매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이 정도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집을 사게 되었는지, 어떤 관점에서 아파트를 보면 좋은지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